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추천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미국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이유와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워렌 버핏 정작 본인은 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수많은 주식 투자 방법 중 가장 쉽고 단순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 말해볼게요. 먼저 인덱스 펀드란 무엇일까요? 인덱스 펀드란 종합 주가 지수에 연동된 투자 방식을 가진 펀드를 말합니다. 국내 상장 인덱스 펀드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 있고 해외 상장 인덱스 펀드는 S&P 500, QQQ 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덱스 펀드 중 미국을 대표하는 인덱스 펀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약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7년 3월 4일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런 연평균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워렌 버핏은 이렇게 오랜 기간 좋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S&P 500 지수를 신뢰합니다. 아내에게 자신이 죽은 뒤 자산의 90%는 S&P 500에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워렌 버핏은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로 잘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9.8%라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가 아닌 다양한 개별 종목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왜 사람들에게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걸까요? S&P 500은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1위부터 500위까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 중 약 80%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S&P 500에 투자한다면 연평균 10%라는 수익률을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연평균 10%라는 수익률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 10%가 시간과 만나면 어떤 복리 효과를 나타내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1년에 2천만원씩 30년간 투자한다면 30년 뒤 원금은 6억, 수익금은 31억으로 총 자산은 37억이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연평균 10%라는 수익률은 복리 효과와 만나 큰 자산을 형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큰 변동성이 없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이유로 S&P 500을 투자자들에게 권합니다. 적당한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S&P 500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누구나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S&P 500을 놔두고 워렌 버핏은 왜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S&P 500의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에 상장된 시가총액 1위에서 500위 기업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분산 투자됩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란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들의 비중을 결정할 때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담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고 시가총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게 담습니다. S&P 500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 34%에 해당되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섹터는 기술주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자연스럽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와 같은 기술주들을 더 많이 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업들은 모두 좋은 기업들이며 누구나 이런 기업의 주주가 되길 원합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가치 대비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고PER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개별 기업 투자 방식과 다르게 가격과 상관없이 비싼 주식도 함께 매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00위 기업 중 가격과 상관없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더 많이 매수해야 하는 S&P 500에 워렌 버핏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워렌 버핏은 전문 투자자로 저평가된 기업을 잘 발굴해내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걸 감안하고 원금을 지키며 장기적으로 안전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S&P 500을 추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 따라 S&P 5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하거나 앞서 말한 단점 중 하나로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에 불합리함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S&P 500 안에 있는 기업 중 저평가된 기업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저 또한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우량한 기업 중 배당금을 계속해서 증액하는 와중에 과거 대비 가치가 저렴한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이 좋아 이런 투자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과 배당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이 추천하는 투자 방법인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적절한 수익률과 리스크만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투자라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S&P 500 대신 미국의 우량한 기업에 배당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투자 과정조차 귀찮으시다면 S&P 500에 꾸준히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배당 투자를 응원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